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은우를 데려온 사람이 돈을 주고 갔대. 꽤 큰 돈을. 그리고 절대로 입양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대.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온다고. 지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거 맞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죠. 지은호는 동생의 표정을 보며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강호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세상에 자기 자식 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지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누나를 버린 그 사람들에게. 지은호는 동생의 반응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은호 본인도 자신을 낳아준 사람들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정순이는 과일을 하나 더 깎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날을 기억하는데 참 신기한 날이었어. 사실 엄마 아빠가 청주 보육원에 간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 지은호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응. 사실은 지인 소개로 간 거였어. 그 말에 지강호도 관심을 보이며 돌아봤습니다. 정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한참을 아이가 안 생겼잖아. 병원도 다니고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때 아빠 회사 동료분이 입양을 권유하셨어. 그분도 입양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셨거든. 정순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청주 보육원을 추천해 주셨어. 원장님이 아주 좋은 분이시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쪽으로 간 거지. 정순이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어. 날씨가 참 좋았는데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그늘 밑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어. 지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외로움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정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지. 저 아이는 왜 저기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저 아이는 특별해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처음엔 원장님이 다른 아이를 권유하셨어. 더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자꾸 은호가 신경 쓰였어.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혼자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정순이는 그날의 감정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은호한테 다가갔어. 너 이름이 뭐니? 했더니 은호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보더라고. 그 눈빛이 어쩜 그렇게 맑고 순수하던지.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지은호요. 엄마는 그 순간 알았어. 이 아이다. 이 아이가 우리 딸이다. 지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선택해준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정순이의 다음 말은 분위기를 또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은호 입양에 대해선 조금 난색을 보이셨어. 이상했지. 왜 다른 아이는 권유하면서 은호는 안 된다는 건지. 지강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어요? 정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은호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입양 보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엄마가 물었지. 무슨 사연인데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 정순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를 보육원에 데려온 사람이 돈을 주고 갔대. 꽤 큰 돈을. 그리고 절대로 입양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대. 나중에 다시 데리러 온다고.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주고?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원장님 말씀으론 상당한 금액이었대. 그리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은호를 특별 관리하고 계셨던 거야. 나중에 친부모가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은호를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거였다는 얘기네요. 정순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어.
아무리 돈을 주고 갔어도 어린 아이를 보육원에 몇 년씩 두고 간 건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 더구나 은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지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신을 맡겼다니. 그럼 왜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던 걸까?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려오신 거예요? 원장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원장님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정순이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 은호 친부모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온 걸 보면 앞으로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 아이는 계속 여기서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이 아이한테도 가족이 필요해요. 그렇게 몇 번이고 찾아가서 설득했지.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쉽게 허락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 정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죠.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가 돈을 더 줬어. 그 말에 지은호와 지강호는 놀랐습니다. 정순이는 설명했습니다. 원장님이 처음에 받았던 돈이 있었잖아. 그걸 다 돌려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입양 관련 비용도 더 지불했어. 솔직히 말하면 꽤 큰 돈이었지.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은호를 꼭 데려오고 싶었어. 그래서 아빠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했어.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했다니.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 우리 은호 데려온 거 정말 잘한 일이야. 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지만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자신을 보육원에 맡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 돈까지 주면서 맡겨놓고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원장님이 저를 맡긴 사람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신 거 없어요? 정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은호를 데려온 사람은 여자였대. 나이는 30대 정도? 아주 급하게 왔다 갔대. 그리고 절대로 은호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마치 누군가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대. 지강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무슨 범죄나 그런 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 그냥 집안 사정이 복잡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부유한 집안인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지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유한 집안? 그럼 왜 자신을 키우지 못했던 걸까? 정순이는 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생각하기엔 내 친부모는 아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지금 너는 우리 가족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강호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돈까지 주면서 맡겨놓고 왜 다시 안 데리러 온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정순이도 그 부분은 궁금했습니다. 엄마도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지. 그 사람들 연락처 같은 거 없냐고. 정순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처음엔 연락이 왔었대.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로 은호가 잘 지내는지 확인했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대. 원장님이 역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더래. 그래서 원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은호를 계속 보살피고 계셨던 거야. 지은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연락이 끊긴 이유가 뭘까? 혹시 정말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자신을 잊어버린 걸까? 지은호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강호가 누나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무 생각하지 마. 어차피 지나간 일이잖아.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궁금했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원장님 아직도 청주 보육원에 계세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 지금은 다른 분이 원장이시고. 지은호는 아쉬웠습니다. 원장님을 만나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순이는 은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은호야, 혹시 내 친부모를 찾고 싶은 거니? 지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궁금해요. 왜 저를 두고 갔는지, 그리고 왜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는지. 정순이는 은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궁금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은호야. 정순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들을 찾는다면 엄마는 지지해 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뭘 알게 되든 우리는 항상 내 가족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지강호도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가족이야.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자신을 맡긴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자신을 키울 수 없었을까? 그리고 왜 연락이 끊긴 걸까?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꼭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고. 하지만 지은호는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은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요. 지은호는 청주 보육원 원장님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가 말했던 그 원장님 은퇴하셨지만 혹시 연락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은호는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전 원장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원장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호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2005년에 그 보육원에 있었던 지은호라고 합니다. 이전 원장님께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지은호 씨. 원장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던 아이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원장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만나고 싶으시대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지은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원장님. 저 지은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전화를 하다니. 엄마 아빠는 잘 계시니? 지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세요. 원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내가 언젠가 찾아올 줄 알았어. 내일 오후 2시에 청주역 근처 카페에서 보자꾸나. 지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지은호는 청주로 향했습니다. 지강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걱정할까 봐요. 카페에 도착하자 백발의 원장님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호야, 여기. 지은호는 원장님께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원장님은 은호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알 것 같아. 너를 보육원에 데려온 사람에 대해서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원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이었어. 한 여자가 급하게 보육원으로 왔어. 나이는 30대 중반쯤.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니 부유한 집안 사람 같았지.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불안해 보였어. 마치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지은호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안고 왔어. 당시 내 나이가 3살쯤? 너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있더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부탁했어.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제발. 나는 물었지.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더라고.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지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엄마라고 하면서도 눈빛이 죄책감으로 가득했거든. 나는 물었어.
왜 이 아이를 여기 맡기시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저한테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이상했어. 그 여자가 가방에서 돈봉투를 꺼냈어. 두툼한 봉투 3개를. 이건 이 아이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달 돈을 보내드릴게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는 물었지. 무슨 조건인데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어. 절대로 이 아이를 입양 보내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특히 제 남편한테는 절대 안 돼요. 남편? 나는 놀랐지. 왜 남편한테 숨겨야 하는 거지?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빠한테도 숨기고 자신을 맡겼다는 거였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는 더 물어봤어.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 이 아이는 제 전 남편의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사실을 몰라요. 만약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나요. 지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자신은 재혼 전 태어난 아이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거였죠.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말했어. 제 전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재혼을 했어요. 하지만 새 남편은 제가 애 딸린 과부인 줄 몰라요. 만약 알게 되면 저는 쫓겨날 거예요. 원장님은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갔어.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후에 이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어요.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었나 봐요. 그리고 새 남편은 절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자신은 그저 방해물이었던 거였습니다. 새 결혼 생활을 위해 숨겨야 할 존재. 원장님은 지은호의 표정을 보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은호야.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너무 겁이 많았던 거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까봐. 원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 몇 년만 맡아주세요. 제가 상황을 정리하고 꼭 데리러 올게요. 나는 그 여자를 보며 안타까웠어.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지.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나는 조건을 걸었어. 좋아요. 맡아드릴게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정말 데리러 오시겠다고. 원장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알려줬지. 지은호. 그 여자가 지어준 이름이래.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급히 떠났어. 뒤도 안 돌아보고.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낳고도 안아보지 못한 채 떠난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원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매달 돈이 들어왔어. 그리고 전화도 했어. 내가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나는 그때마다 대답해줬지. 그리고 물어봤어. 언제쯤 데리러 오실 건가요? 그럼 그 여자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아직. 원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2년쯤 됐을 때 완전히 끊겼어. 돈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오고. 나는 역으로 전화를 걸어봤지.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 지은호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그냥 저를 버린 거네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 지은호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보육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 정장을 입은 뭔가 위압적인 느낌의 남자였지. 그 남자가 나한테 물었어. 혹시 여기 지은호라는 아이가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원장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어. 그런 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명함을 주더라고. 거기엔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리고 직함이 회장 비서실장이었어. 지은호는 긴장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장이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물었지. 무슨 일로 그 아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원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남자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말하더라고. 저희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혹시 아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나는 더 물어봤어. 회장님이요? 무슨 관계신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떠났어.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 관계요? 그럼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친아버지인가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전 남편은 사고로 죽었다고 했거든. 그럼 회장이 누구지? 혹시 새 남편? 원장님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고민을 많이 했어. 그 남자한테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그 여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나? 결국 나는 침묵을 선택했어.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지은호는 원장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김태준이라는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더 왔어. 그로부터 6개월쯤 후에. 그때는 더 절박해 보이더라고. 제발 알려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많이 찾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모른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말하더라고. 혹시 고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지은호는 그 이름을 귀에 담았습니다. 고성이. 그게 혹시 자신을 낳은 사람의 이름일까요? 원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표정 관리를 했어. 모르는 이름인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그 사람이 아이를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회장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나는 물었지. 큰일이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 그 아이가 회장님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숨겨진 자식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어.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지. 재산 때문이었구나.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존재였다니. 원장님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내가 그런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는 게 싫었어. 그래서 계속 숨겼어. 그리고 내 양부모님이 나타났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이 아이가 드디어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이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원장님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너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돈, 권력, 배신.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어. 지은호는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그 고성희라는 사람이 제 친엄마인가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 새 아버지일 거야. 하지만 은호야. 그 사람들을 찾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정말 그걸 원하니?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김태준이라는 사람 명함 아직 가지고 계세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죠. 은호야, 정말 이걸 받을 거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구인지. 원장님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그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거야. 지은호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김태준 진석그룹 회장 비서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에게도 정순이에게도. 지은호는 혼자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연락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날 밤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김태준에게 연락하기로.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하지만 지은호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과 배신이 숨어 있다는 것을.